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휴가는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주지만 피부는 휴가 기간 동안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돼 많이 상하기도 하죠. 오늘은 휴가 뒤 손상된 피부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피부비뇨기과 전문의 김태구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휴가를 가게 되면 오랫동안 야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가 손상된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 휴가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은 강한 자외선으로 피부와 모발에 손상되기 쉬운 계절입니다. 특히 휴가철 주요 휴양지인 해수욕장은 모래와 바닷물에 햇빛이 반사되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광 화상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광 화상이란 자외선에 장시간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때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서 붉고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자외선에 노출된 후 3시간에서 약 6시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12시간에서 24시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환자들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피부가 붉어지고 부풀어 오르면서 화끈거리는 증상이 시작됩니다. 통증이나 물집으로까지 이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두통이나 발열과 오한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외선 침투를 막기 위해 형성되는 멜라닌 색소로 인해서 피부에 불규칙적인 색소 변화를 일으켜서 기미나 주근깨, 잡티와 같은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간 손상에 의한 변화로 기저세포암이나 평평세포암 등의 피부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강한 자외선은 피부에 광노화를 일으키는데요.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노화 현상과는 다릅니다. 광노화는 피부를 거칠게 하고 두텁게 만들고 탄력 섬유의 변성을 가져와 콜라겐 감소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피부 노화가 진행되어 주름이 없이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휴가를 갔다 오다 보면 아무래도 야외에서 좀 오래 있다 보면 붉게 익는다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좀 빨개지는 경우도 있지만 좀 심하게 타서 벗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억지로 벗기면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피부 껍질이 일어난 경우 무리하게 벗기면 피부에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광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화끈거리는 부위를 냉수나 얼음으로 진정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상 부위를 하루에 서너 번 20분씩 찬물이나 찬 수건으로 찜질을 해주시고요. 전신에 일광 화상을 입었다면 하루에 서너 번 찬물 샤워를 20분씩 하며 샤워 시에는 비누나 샴푸 사용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피부에 자극을 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얼굴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특히 보습에 신경을 쓰되 화장은 최소한으로 하고 자극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부에 물집이 생겼다면 터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칫 물집이 터지면서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잘 소독한 후에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저희가 적당히 좀 피부 탔을 때 휴가 갔다 오면은 아마 집에서 많은 분들이 오이팩이라든지 감자팩을 갈아서 붙이잖아요. 이게 좀 민간요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감자에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팩으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이에는 진정 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무기질, 칼륨 등이 풍부해서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부결을 정돈시키는데 쓴맛이 강한 꼭지 부분에 비타민 C가 특히 많으므로 이 부분을 이용해서 팩을 하신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키위에는 기미와 잡티에 효과적인 데다 보습 효과도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키위도 키위씨가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으므로 직접 도포하지 않고 거즈를 사용해서 팩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재료를 믹서에 갈아 밀가루와 섞은 후 얼굴에 도포한 후에 15분에서 20분 정도의 팩을 해주면 됩니다. 햇빛에 의한 화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을 주는 비누나 화장품을 최소화하고 냉찜질을 수시로 해줘서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적이겠습니다. 그런 다음 늘어난 색소와 건조한 각질층에 보습과 영양을 공급해 피부 노화와 색소성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된 피부는 화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적절한 보습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름 휴가에 백미하면 아무래도 물놀이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물에서 놀고 나오다 보면은 물속에 좀 있었으니까 하면서 좀 깨끗하게 안 닦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줘야 한다고요? 네,
그 여름에 가장 인기 있는 피서지는 아무래도 시원한 물 속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일 텐데요. 물놀이 후에 피부 질환이 생겨 요즘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는 수질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소독액인 염소 때문입니다. 염소는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독성 물질이기도 하여서 장시간 물놀이를 하게 되면 피부에 자극을 주어 피부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져 거칠어지고 각질이 일어나며 건선이나 습진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피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독액인 성분인 염소가 남아있지 않도록 꼼꼼히 씻어줘야 됩니다. 샤워 시에는 두피나 귀 뒷부분 등 소홀하기 쉬운 곳까지도 깨끗하게 닦아줘야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이렇게 좀 깨끗하게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영장이 아닌 야외로 나갔을 때 바다나 또 계곡 같은 데 갔을 때는 아무래도 이 햇빛을 잘 차단하는 게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햇빛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햇빛 차단법에는 자외선 차단제만큼 중요한 게 없겠습니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A, B, C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외선은 A와 B입니다. 자외선 A는 연중 농도가 비슷하지만 자외선 B는 1년 중에 여름철에 가장 농도가 높습니다. 일광 화상을 주로 유발하는 자외선이 바로 자외선 B인데요. 그 이유는 피부를 붉게 만드는 홍반 형성 능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름 휴가철 가장 주의해야 할 자외선이 그만큼 자외선 B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제품을 보면 표면에 SPF와 PA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효능이고 숫자가 클수록 차단 효과가 높은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SPF가 30인 제품을 바르면 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피부에 닿는 자외선 B의 양이 3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SPF 15에서 30 정도가 무난하며 해수욕장에서는 50, 피부 레이저 시술 후에는 피부가 자외선에 매우 민감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 정도를 바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능이고 플러스로 표시하며 세 단계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외선 A는 연중 변화가 없고 유리를 투과하기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을 때에는 PA 지수가 높은 제품을 바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평상시에 자외선 지수가 5 정도라면 7, 8월에 자외선 지수는 8 정도입니다. 햇빛에 30분 이상 노출된 경우 피부에 홍반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물놀이를 하려면 먼저 외출 30분 전에 최소한 SPF 50, PA2+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전신에 꼼꼼하게 발라야 되겠습니다. 물놀이를 하게 되면 그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마다 덧발라서 물에 지워진 양을 보충해 줘야 되고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는 되도록 물놀이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물놀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긴팔 수영복을 입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나 팔토시를 사용하여서 자외선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며 양산을 사용해서 얼굴이나 목, 팔을 그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